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제40회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 중 재산보험의 이론과 실무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태원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는 독립손해사정 법인회사에서 신체 손해사정사로 손해사정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강의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나 또는 의사소통 관련된 부분들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려우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전화상으로나 또는 문자나 톡이나 또는 메일로 문의를 해주시면 명쾌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현재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강의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에 대한 유형이나 또는 성향, 그리고 커트라인, 그리고 경쟁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과거에 문제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었고 출제가 됐었고 또는 어떠한 비중을 두고 계산 문제와 약술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공부에 임하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또 준비를 했고요. 손해사정사 시험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이도 있는 시험이고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부담감도 있으실 거고 또는 심리적 압박감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산보험의 과목은 손해사정사 2차 시험 과목 중 상당히 저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또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또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량이 상당히 또 많은 과목 중에 하나고요. 계산 문제가 문제로 출제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이상 상당히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약술 문제로 출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또 수업에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시험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시험에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차 합격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또 재차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편향된 측면이 아닌 동차 합격을 준비하는 분들이시던 또는 재차 준비하시던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시던 어쨌든 시험 날짜가 공고가 됐듯이 8월 20일 날 시험장에서 최대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게끔 또는 그에 따른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게끔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해를 여러분들께 좀 드려야 될 부분들은 현재 교재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부득이하게 아직 출간이 되지 않은 관계로 수업에 참여하실 때 우선적으로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교환으로 우선은 수업을 좀 진행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교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현재 대법원 판례라든가 여러 이제 사례들 그리고 학설, 개인적 견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배제를 시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2차 시험에서 어려워하시는 작성법, 예를 들면 목차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손해사정사 시험 공부를 할 때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 교재에는 제 나름대로 기출문제나 또는 기출문제를 변형시킨 문제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셔서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마련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교재가 우선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과거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과연 지원자 수가 얼마나 됐었는지, 또는 경쟁률이 얼마나 됐었는지, 그리고 커트라인은 어떻게 형성이 됐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거 많은 회차의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체 손해사정사로 상호가 변경이 된 이 2014년도 37회 시험부터 작년 시험인 39회 시험을 기준으로 우선 지원자 수라든가 경쟁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 아시다시피 3회 연속 지원자 수는 평균 한 3,000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37회는 5.5대 1, 38회는 7.7대 1, 39회는 8.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사 시험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시험장에 많이 안 오십니다. 그리고 많이 덜 준비된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따라서 실질적인 경쟁률과 지원자 수의 다른 경쟁률은 좀 상이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올해 40회 시험의 경쟁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 4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위에 손해사정사 시험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시겠지만, 한 3, 4분들 정도보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준비를 하신다라면 분명히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트라인 같은 경우에는 37회와 38회, 39회를 보자면 39회 커트라인이 다소 높게 형성이 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이렇게 점수 차이가 커트라인이 많이 날까라는 부분들을 좀 보니까, 아무래도 37회는 손해사정사로 변경이 되고 나서의 1회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목이 늘어나고 나서 첫 해 이루어지는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하셔야 될 그런 요령이라든가 또는 방법, 그리고 이런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측도 상당히 어느 정도는 불가능한 부분들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고득점의 점수를 맞기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7회는 42점 정도의 커트라인이 형성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39회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커트라인이 50점으로 이제 형성이 됐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아무래도 37회와 38회의 시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시험 문제 유형이라든가 성향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또는 예감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재차 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계셨었기 때문에 점수가 37회, 38회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올해 40회 시험은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가늠해 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40점 중후반, 한 후반 정도에서 50점 초중반의 커트라인의 점수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39회 커트라인 점수보다는 조금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 문제의 비중이 상당히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에서 한 50% 이상은 점수를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약술 문제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점수를 획득을 하셔서 50점 한 중후반 정도 점수에 도달하신다라면 저는 분명히 합격에 가까워지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